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최근 발표된 10대 재벌들의 수익성 관련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이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10대 재벌 상장사들의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물건 한 개 팔았을 때 얼마가 남냐, 즉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료죠. 네, 이 경제 기사를 보면서 많이 접하는 자료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좋은 건지, 그리고 업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평가할 기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령 NHN이나 다움 같은 이 별다른 원자재나 대규모 설비가 필요가 없는 이 인터넷 포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올해 3분기의 경우 NHN은 17.8%였고 다움은 15.7%가량 나왔습니다. 제약업체나 호텔 레저 업체, 소프트웨어, 음식업체 등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죠. 반면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설비나 원자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3.8%고 현대자동차는 7.4%였는데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0대 재벌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죠. 예, 최근 재벌닷컴에서 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금융사를 제외한 83개 상장사의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이 10대 재벌 상장사들은 올해 누적 매출 526조 8천억 원, 누적 영업이익 36조 3,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매출은 1.9%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7.4%에 비해서 한 0.5%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회사별로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네, 10대 재벌 중에 이 SK와 LG 두 곳이 작년보다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고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재벌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같은 이 6개 재벌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를 했고요. 삼성하고 롯데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네, 10개 중 8개는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고, 그중 6개는 외형과 내실이 모두 나빠졌다는 건데요. 먼저 이 수익성이 개선된 곳부터 살펴보죠. 네, SK그룹의 이 16개 상장사들의 경우 매출은 0.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이 79.2%나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5.5%에서 9.7%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실적은 이 작년에 이 적자를 냈던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2조 원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LG그룹의 11개 상장사들의 경우는 매출이 2.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3.9%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3.6%에서 4%로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두 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경우고요. 삼성과 롯데는 좀 어떤가요? 삼성의 경우에는 이 13개 상장사의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2% 증가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의 증가가 매출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1.6%에서 10.8%로 이 0.8%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3.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이긴 한데 작년에 14.5%에 비하면 하락한 수치고요. 롯데의 경우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의 경우에 제조업체에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건 대단하긴 하지만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거고요. 그러면 다른 6개 재벌들의 실적이 좀 어떤가요?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소속 10개 상장사의 매출이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9.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8.0%에서 7.4%로 0.6%포인트 떨어졌고요. 포스코그룹의 7개사는 매출이 1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나 떨어져서 영업이익률이 6.1%에서 5%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3개사도 매출이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9%나 떨어진 걸로 나타났고요. 한화그룹의 3개 회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6%나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3.7%에서 2.8%로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이 6개 중에 이 4곳은 영업 흑자를 본 경우고요. GS그룹과 한진그룹은 영업 적자를 보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GS그룹 7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이 GS건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올해 2,600억 원 적자를 봤고요. 한진그룹의 5개사 역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 이 주력 계열사들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1조 6,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재벌들의 상황이 이런 거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태가 더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벌닷컴의 이 정선섭 대표는 이 작년에 부진했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뚜렷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10대 그룹 이외의 기업 실적은 더 부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들이 스스로 잘 나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렵다면서 규제 완화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이후에도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게 세계 각국의 부양책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 주로 10대 재벌들이죠. 이들의 실적이 오히려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제 건설, 조선, 해운, 철강 업종의 위기가 있었지만 IT, 자동차 등의 부분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거의 매년 경신해 왔었죠. 그게 이제 2011년, 12년을 정점으로 이제는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060원 수준이고 원엔 환율은 1,040원대로 내려왔고요. 이 사상 최대 실적에서 뭐 다소 악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위기다 뭐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뭐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점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10대 재벌들은 뭐 성장세가 이 수익성이 둔화되는 상태인 반면 그 아래 재벌들 속에서는 뭐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죠. 뭐 웅진이나 뭐 STX, 동양 같은 데가 이제 관리로 들어갔고요. 정부가 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이 동부하고 현대, 한진이 이제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맥킨지였나요? 뭐 그런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게 서서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있는 이제 개구리로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뭐 이런 게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년에는 미국,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연말을 맞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좀 잘 동의가 안 되는 지점들이 많고요. 저희도 연말 연초를 맞아서 내년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3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